안녕하세요. 과학의 히어로 오준석입니다. 자, 쌤이 준비한 캐스트, 바로 우리 친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학습법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쌤이 이걸 왜 준비해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처음 입학을 해서 보게 되는 첫 시험이에요. 그리고 첫 시험이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와는 다른 전국적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시험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좀 더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쌤이 이렇게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게 되는 3월 모의고사 왜 중요한지 요거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면 아닌 것 같아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우리 작년도 3월 모의고사 중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세 문항 탑3만 쌤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탑3에 대한 분석을 좀 잠깐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하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임해야 되는 마음가짐,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3월 모의고사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험 보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봤고요,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이랑 석차를 이렇게 나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3월 모의고사부터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학교, 전국적인 학교에 고1 친구들에 대한 전체 석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1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물론 이 시험을 못 봤다, 잘 못 봤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그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고등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조금 밑에 있다 그러면 나 차차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위에 있다,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는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이라서 꼭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립할 수 있어요. 자, 이 긍정적인 에너지 어떻게 확립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단어 시험을 보거나 쪽지 시험을 보거나 간단한 그런 테스트를 볼 때도 우리 친구들이 대충 보진 않을 거예요. 조금은 진지하게 임할 거고, 그 진지하게 임하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고 자신감도 확 올라가면서 나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의욕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못 나왔다, 그럼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대충 보게 되는 순간부터 모의고사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온다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거 왜 보는 거야? 이 시험 굳이 뭐 반영도 안 되는데 왜 봐? 이러면서 괜히 이 과정 자체를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하셔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3월 모의고사 작년 거 기준으로 오답률 제일 높았던 탑3 문항이 무엇인지 쌤이 요거를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요, 6번 문항이 되겠고요. 이 6번 문항은 79.6%로 100명 기준에서 80명 정도가 오답이 발생했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어려웠고 왜 오답률이 높았냐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낚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화학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되면서 찌그러진 공이랑 펴진 공 안에 들어있는 아세톤의 입자일수가 변했냐, 그리고 부력의 크기랑 중력의 크기가 같았냐 달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찌그러진 공이랑 펴진 공의 잠긴 부분의 부피가 동일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첫 번째로는 찌그러진 공이나 펴진 공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같을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공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역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력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력이 같다라는 건 결국 떠 있는 채로 멈춰 있구나, 중력도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잠긴 부분의 부피를 볼 때 찌그러진 공은 다 잠겨 있고 펴진 공은 반만 잠겨 있기 때문에 부피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부력이 동일하고 얘는 찌그러져 있으니까 부피가 줄어들었고 얘는 펴져 있으니까 절반만 잠겨 있었고 얘네 둘의 부피는 같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선지 때문에 오답률이 비교적 높았던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18번 문항, 얘는 오답률이 74.1%로 100명 중에 대략 한 74명 정도가 틀렸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왜 오답률이 높았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해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생명 파트에서 우리 순환계, 그리고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라는 기관계를 배웠을 건데 이 기관계 각각의 기관이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 폐라는 거는 호흡기에 들어있는데 이걸 순환계로 착각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을 통해서 이동하는 혈관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동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소가 많냐? 이건 아니었죠. 우리 동맥혈이라고 하는 곳에 산소가 많았고요. 동맥혈에도 정맥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맥혈이라고 하는 부분에 산소가 적었고요. 여기에도 동맥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오답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14번 문항 화학 파트가 될 텐데 이거는 온도에 따른 그 물의 부피 변화를 파악했던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첨가해 놓고요. 그 안에다가 작은 비커 두 개를 연결을 해놔요. 작은 비커 두 개를 연결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놓고요. 두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온도를 다르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측정을 해서 얘네가 부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판단했던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 문제 특성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글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 긴 글을 보자마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넘기자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갔을 확률이 높았던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온도가 높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는 점점 그 부피가 작아질 거다. 왜? 물이 온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열을 전달해주고 있어서.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낮았던 그 비커 같은 경우는 부피가 점점 커질 것이다. 왜? 물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에너지를, 열을 주고 있어서 더 커졌을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가 이제 오답률 탑3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나중에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준석쌤이 이런 것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얘기했던 거구나.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3월 대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이 무엇이 있냐 이거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일단요. 3월 학력평가가 전국적인 시험이니만큼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좋지만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고등생활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가 좀 부족했구나. 그리고 또는 내가 공부를 확실히 안 하긴 했었구나. 이제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3월 학력평가의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을 계속 중요히 하면서 내가 더 발전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 그렇게 연계가 크게 될 거다? 그렇진 않아요. 연계율이 그렇게 높진 않으나 간혹 몇몇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통합과학 수준으로도 출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접해보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전년도 한 3개년 정도의 3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5개년치까지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하시면 3월 모의고사 충분히 잘 나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대충 보지 마시고 조금은 노력하면서 집중하면서 괜찮은 결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쌤이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3월 모의고사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